자, 7월 24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일단 벌칙으로 지금 토트넘 유니폼을 도네이션 때문에 입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오피셜로는 에키티케가 리버풀로 간다는 게 떴습니다. 8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제 홍콩 투어에 합류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레시포드 투 바르사 임대가 떴습니다. 1천만 유로의 임대료 그리고 주급 전액 보조 대신에 레시포드가 맨유에서 받았던 주급에서 30%를 삭감이었나? 15%를 삭감이었나? 일정 부분을 삭감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온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삭감된 주급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유에서 받았던 그 5억대의 주급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생각보다 영향이 셀러리 캡 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이적의 액수는 3천만 유로고 이거는 일정 조건 이상을 달성했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이 조건을 깰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유로쯤이라고 나와 있었죠. 한츠코가 알레티로 갑니다. 갑자기 옵션이 떴는데 스키라말로는 3,500만 유로, 마테오 모레토피셜로는 3,400만 유로라고 나와 있고 이 선수가 원래는 알라스르로 가게 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알레티로 가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입국 금지를 먹은 것 같아요. 사우디 쪽에서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알라스르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키고 파기시키자마자 바로 알레티로 갔는데 이게 약간은 첼시한테 안 좋은 이슈인 게 첼시는 이제 4천만 유로로 빠르게 보내려고 했으나 아니 3,500만 유로여도 보내려고 했으나 베이가를 또 판매를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베이가를 꼬마 쪽에 못 보낸 건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료렐 하토 논의가 멈추진 않을 거다. 영향은 없다. 별개의 딜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멜로마를 봐도요. 이미 마두에케랑 페트로비치, 케파, 험프리스 등으로 여유 자금이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트윗도 떴습니다. 그래서 뭐 하토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1옵션으로 지금 보고 있고 개인 합의 조건을 이미 달성했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나 첼시행을 열망한다고 하기에 첼시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유망주가 첼시에 온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물론 뭐 첼시가 이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그래도 되게 좋은 일이니까 지금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럼이 듀스버리를 영입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임대 플러스 완전 영입이라고 하고 4 플러스 1년의 계약 조건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플레텐버그가 토트넘이 주앙 팔리냐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카이스포츠 독일에서 뜬 내용이고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으나 지금 관심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토트넘이 지금 6번을 영입해야 되는데 수준급의 6번을 바라봤을 때 유망주 라인에서는 토트넘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선수는 그나마 이제 플레이스에서 뛰고 있는 와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와튼은 너무 비싸요. 지금 1억 파운드 막 이렇게 막 그냥 NFS식으로 거의 부르는 식으로 가고 있어갖고 이 선수를 빼오는 게 지금 토트넘한테는 너무 크나큰 무리가 될 거라서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6천만 파운드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가능할 텐데 6천만 파운드마저도 토트넘한테는 좀 많이 헤비한 액수긴 해. 왜냐면 토트넘이라서가 아니라 와튼이 그 값어치를 지금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시선 자체가 딴 데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팔리냐가 뜬 거? 뭐 팔리냐가 지금 바이언에서 1년 동안 많이 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1년 때문에 풀럼에서 보여줬던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그 긴 활약상 긴 기간 동안의 좋은 활약상을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직전값으로 윈나우 형식으로 노리는 거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빌트 쪽에서 말하기로는 팔리냐는 바이언에 남아서 경쟁하고자 한다는 니즈가 있다고 해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개쩌는 오퍼일 뿐. 이 선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급을 많이 줘야 된다거나 그런 오퍼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빌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토트넘은 주앙 팔리냐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약간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사비 시모스 얘기를 할 텐데요. 필리핀체 첼시 사비 시모스 개인 합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노랑 플레티는 이에 이어서 첼시는 라젠발에게 곧 첫 번째 오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멜로가 축구의 메카에 관해서 지금 첼시가 완전 매각을 희망해서 라이프치히가 축구의 메카에 관해서 문의한 거를 또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똑같은 포지션은 아니라서 트레이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독일 쪽 언론에서는 축구의 메카에 관해서 라젠발이 관심을 뗐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의 메카에 관해서는 PLT도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룬쿤쿠는 뉴캐슬, 바이언, 노팅엄 플러스 세리의 몇몇 팀에서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매각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텐버그가 말하기로는 라임 스털링은 레버쿠젠의 타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얘기로는 또 호드리구는 토트넘의 타깃이 아니고요. 브루고스 쪽에서 말하기로는 호드리구에 관해서 토트넘도 관심은 있다고 했지만 아스날, 첼시 그리고 리버풀, 바이언 쪽에서 갖고 있는 관심도보다 토트넘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많이 후순위에 밀려있다는 얘기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플레텐버그는 지금 이를 부정하는 듯한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리고 스털링,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미 목벨로부터 나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부정을 해버리니까 영국 쪽과 지금 독일 쪽의 소스의 말이 약간 다른 사미 목벨은 런던 그리고 플레텐버그는 독일 이런 식으로 양 국가 간의 소스 그리고 양 국가 간의 굉장히 공신력이 좋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임스 터커가 말하기로는 메뉴는 이바니 우손과 마테타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에 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진전이 나간 건 없습니다. 로리 휘트엘이
팩트에게 말하기로는 메뉴는 세슈코 활약이 요구되는 이적료 대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세슈코가 지금 메뉴 시스템에 그렇게 알맞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장기 프로젝트 면에서는 알맞다고 볼 수는 있어도 솔직히 전술상에서는 그렇게 잘 녹아들 거란 생각은 안 들어서 좀 더 3톱 시스템에 특화된 선수, 사이드로 갔을 때도 강점이 있는 선수, 이거에 좀 더 치중해서 데려오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메뉴가 실제로 또 잭슨, 와킨스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마테타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그런 식으로 뛰었고 지난 시즌에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링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메뉴가 세슈코를 데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세슈코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독일에서 뛰고 있는 주전급 자원치고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주급에 관해서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체감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에 관해서도 싸지도 않고 이적료에 관해서 싸지도 않고, 이게 어린 선수를 데려오는 메리트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유망주가 아니라 직전감으로 이 선수는 좀 더 시선을 다르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직전감으로는 확실히 좀 스탯이 아쉬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메뉴가 이거를 좀 소극적으로 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폴크가 말하기로는 크리스토퍼 비벨이 세시코 영입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벨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메뉴 보드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 있을 때도 뭐 라젠바레에서 그리고 호펜하임에서 같이 업무를 해봤던 그레즈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은쿵쿠 영입에 있어서 가장 많은 힘을 발현한 게 비벨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첼시에서 해고가 됐던 원인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도 공교롭게도 나겔즈만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다가 거기서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고가 됐거든요. 비벨이 있었을 때 메뉴에서 은쿵쿠 이적설이 났던 것도 비벨 때문이라는 해석이 멜로로부터 나왔던 걸 보면은, 이 폴크가 사실 너무 막말을 많이 하는 기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는 추론 중 하나인데, 비벨이 라젠발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세슈코를 밀고 있다. 레드불 프로젝트에서 세슈코가 굉장히 잘 큰 걸로 기억하거든요. 살츠부르크 그리고 라이프스기로 갔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비벨 또한 세슈코에 관해서 분명히 이전에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땐 충분히 라젠발 산이라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스카우팅 데이터 같은 걸 따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의 대장 기자죠. 아직 리버풀은 루디에 관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바이언하고 리버풀의 의견차가 좀 큰 편인데, 아직까지 상향 오퍼를 받은 적은 없어서 리버풀이 정말 이 선수를 하여금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할지가 예상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멜초로 루이스, 여러 PL들이 호드리고는 노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그냥 이런 얘기만 그냥 계속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플래튼버그가 말하기로는 PSV 파울 버너 영입 경쟁에 참여, 현재 5개에서 6개 팀이 경쟁 중이라고 하고요. FM 2024를 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FM 본자거든요. 공미 중에서 이거보다 나는 체감 좋은 선수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이 선수 썼을 때 되게 만족을 많이 했었는데 게임 내에서도. 이 선수가 이번에 하이덴하임으로 임대를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지금 바이언 쪽에서 입지가 좀 애매한가 봐요. 바이언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선수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임대인지 완전 영입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빌트가 말하기로는 라젠발 세슈코 이적료를 6천만 파운드로 낮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6천만 파운드쯤이면 유로로 환산했을 때 7천만 유로쯤이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유로쯤에서 7천만 유로쯤으로 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뭐 차이는 있긴 하죠. 그리고 조르제가 말하기로는 펠릭스가 벤피카로 가는 데 있어서 던딜이 낮다고 합니다. 2,500만 유로 플러스 세론 50%. 이제 가네요. 약간의 이슈가 있었으나 이제는 벤피카의 ITK 1티어 쪽에서도 이 소식이 떠버리면서 확실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